각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쪽집게 류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상진입니다. 네. 네, 오늘 증시 뭐라고 할 말이 별로 없네요. 오늘 그래도 뭐 생각보다는 충격이 덜했어. 그죠? 그리고 코스닥은 뭐 2차전지 덕분에 잘 버텼고. 네. 좋았죠. 이 정도면 너무 미국도 좀 쏠림이 심하다. 엔비디아로. 실적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혼자만 다 먹는다. 엔비디아는 진짜. 우리나라 닮아가는 것 같잖아요, 미국이. 거기도 개인 투자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어차피 흐름이라는 게 전 세계가 비슷할 거 아니겠어요. 뭐 SNS의 영향력이라든지 뭐 그렇죠. 개인들에 대한 뭐 그런 흐름들이야 다 비슷하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큰 차이는 안 나겠죠. 근데 좀 뭐 그 엔비디아 어제 보니까 무슨 목표가를 뭐 $1,600? 뭐 이렇게 얘기하는 무슨 월가에 무슨 저 애널리스트도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4조 정도 되는 거니까 이제 애플보다 더 커진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 보니까 좀 섬뜩한 느낌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네. 어디 가나 그런 사람들 있네, 그죠? 뭐 갑자기 어제 실적 나온 뒤에 뭐 1,100불, 1,600불 막 올리기 경쟁을 이제 하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제도권 증권사에서 이렇게 올리기 경쟁을 하면 약간은 뭐 이제 좀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쪽기님 한 몇 배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오히려 이번에 진짜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35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어 지금. 환산해보면 이 유지된다고 1년간 연환산을 해보면 한 35, 6배 40배 정도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좀 35, 6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냥 러프하게 계산해서 뭐 40배 정도면 뭐 무난한 정도인데 뭐 앞으로 근데 이게 뭐 사실 제가 좀 기사도 좀 가져왔지만 이제 AI 거품론 이런 기사도 있거든요 지금은. 왜냐하면은 이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이버 뭐 구글이나 이쪽은 더 많이 투자를 하겠지만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올해 뭐 상반기에만 네이버는 거의 1조 가까이 투자를 했고 카카오도 막 5천억 원 이상 이제 AI 분야 관련 분야에 투자를 지금 연구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개발 투자비로. 그럼 이거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죠. 전분기 대비해서도 엄청 증가하고 있는 수준인데 이렇게 투자를 하면 뭐 돈이 쭉쭉 벌려야 되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 돈을 벌기가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GPT도 돈을 못 벌고 있는데 돈을 벌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 시간 갭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드웨어만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되는 사업인지 안 되는 사업인지 구분할 때까지의 시간 동안 하드웨어 투자가 되니까 하드웨어가 쓰여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놓고 돈이 안 되면 망하는 그렇죠. 거지. 근데 뭐 돈이 나중에는 되겠지만 언젠지 모르니까 이게 그렇죠. 뭐 빨리 될 건지 10년 뒤에 될 건지 그걸 뭐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사실. 근데 지금 사실 그렇지만 이 투자하는 빅테크나 우리 뭐 네이버나 이쪽은 지금 죽기 살기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안 하면 완전히 영원히 회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잘못하면 2등, 3등 떨어지는 순간 나락 떨어져 버리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신나게 돈을 버는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사실 뭐 하이닉스도 뭐 여기서 크게 벌겠어요. HBM 해가지고 그냥 모멘텀으로 그냥 플레이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는 정말 안 돼. 엔비디아 버는 거에 3발의 못 벌 테니까 뭐. 그래서 이 차별화, 그러니까 뭐 심각한 지금 이 주가의 차별화가 지금 반도체 내에서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참 뭐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게 거품이 뭐 생겨야 또 산업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초기에는. 그렇죠. 근데 거품인지 아닌지도 시간이 꽤 걸려야 확인이 된다는 게 그게 이제 함정이야. 여기 AI에. 그래서 이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까. 어제도 보면은 뭐 우리나라 증시 벌써 선반영해서 한미반도체니 뭐니 그런 이제 HBM 관련된 수혜주들이 이제 먼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이게 선반영이 그러니까 미국도 엔비디아 실적이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제 뭐 시간외로 많이 올랐다가 오늘 보합으로 마감한 거면 뭐 물론 며칠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막 좋다고 막 이제 뭐 $1,600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상 또 확 여기서 질러줄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다. 자사주 빼고는. 그래서 뭐 약간은 조금 뭐 숨고르기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엔비디아에 대한 그런 시각이고요. 네. 반도체는 사실 조금 실망스럽다. 이 현황이, 그러니까 이 지금 업황이 실망스럽다. 이게 너무 뭐 회복이 너무 더디니까 예. 지금 다들 뭐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는 좀 실망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오늘도 좀 과하게 좀 반도체만 빠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쯤 회복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한 9월을 예상했는데 이게 점점 사실 9월도 되게 늦춘 거거든. 생각보다는 항상 이렇게 늘어지더라 해가지고 9월까지 늦췄는데 이게 9월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뭐 여기서 좀 더 빠지면 또 사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버티는 놈이 이기니까. 아니 그러니까 좋아지는 건 맞는데 언젠지를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버티는 놈이 이게 시간이란 조미료를 빡빡 치면은 국물 맛은 나와. 그러니까 계속 지금 끓이다 이제 보면. 갖고 있던 분들은 지친 거예요. 지쳐가지고 조금 나가 떨어진 거고 뭐 새로 저같이 좀 팔아놓은 사람들은 뭐 다시 살 수도 있고. 네. 저는 사실 반도체를 좀 많이 줄여가지고 지금. 저는 오히려 이제 있는데. 그 비중을 원하는 만큼 못했는데 떨어지니까 반갑긴 하더라고요. 아우 좋아라. 저는 이런 마음 좀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지금 8월 지나서 이제 뭐 잭슨홀 오늘 뭐 잭슨홀 뭐 끝나고 그러면 뭐 반등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반등을 하게 되면 9월달에 네. 뭐 이렇게 정고점이라든지 뭐 이렇게 만약에 가게 되면 진짜 주식 다 팔아버릴 생각도 있어요. 주식을 버핏처럼 하려고? 다 팔아가지고 왜냐면 아니야, 연말은 편안하게 보내야 돼 기본적으로. 그게 연말은 좀 편안하게. 그게 버핏 아저씨의 그 기준으로 보면은 버핏 아저씨는 주식을 갖고 있으나 안 갖고 있으나 편안해. 근데 지금 현금 그렇게 많이 갖고 있대요. 근데 뭐 30%대야. 제가 버핏은 아니니까요. 버핏 할배는 워낙 이 전 세계 한 명뿐이신 분이기 때문에 뭐 흉내는 감히 낼 수는 있지만 뭐 제가 뭐 버핏은 아니니까요. 저는 연말에 봤다가 이제 항상 우리나라는 그 12월 이렇게 쭉 빠지다가 연말에 그 저 대주주 이슈 때문에 다시 살 기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올해도 뭐 똑같겠지. 대주주 때문에 뭐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9, 10월 달에 만약에 다시 반등이 나와서 오르면 그냥 뭐 다 없앨 생각도 있습니다. 뭐 충분히 뭐 올해 제 목표한 수익률을 뭐 어느 정도까지는 뭐 무슨 다 만족할 만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했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네. 배당주 같은 거나 좀 담으면 좋지 않을까 뭐 하여튼 뭐 그런 전략입니다. 저는 기업한테 맡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업 중엔 고평가가 없어요. 뭐 그것도 제발 고평가 좀 하면 대박. 네, 뭐 그것도 뭐 네. 전략이죠. 예. 뭐 저평가된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유 괜찮네. 진짜 나도 고평가 도가니 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맨 저평가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그 잭슨홀 미팅 이후에 주가 흐름이 이제 S&P 기준으로 어떻게 됐었냐. 최근 뭐 한 20-30년 보면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S&P 기준으로 뭐 보통은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보통 이제 확률적으로 오르는 경우들이 이제 그동안에 많았다고 그렇게 이제 통계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기사의 내용을 보면 근데 이제 상반기에 10% 이상 S&P가 올랐을 때는 또 약간 또 이제 잭슨홀 미팅 끝난 다음에 단기 조정이 온다. 그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네. 예, 한경에서 그런 내용을 또 찾아가지고 발표를 별 했더라고요. 유의미성 없네. 잭슨홀 전에 많이 올랐으면 안 오르고 안 올랐으면 모른다. 뭐 이 얘기 아니야? 아니 근데 전반적으로는 올랐는데 네. 상반기에 많이 올랐으면 단기적으로 잭슨홀 끝난 다음에 조정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죠. 미국이. 그러니까 잭슨홀 오늘 끝나도 뭐 여기서 끝났으니까 막 주가가 막 확 뛸 거다. 이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미국의 전고점이 너무 부담스러워. S&P 전고점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멀지 않아. 미국이 그동안 이제 흐름을 보면 항상 뭐 한 10년 내 흐름을 보면 대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대장은 뭐 항상 전고점을 근처에 두고 근데 달려가니까. 아니 사실은 그 한국 부동산 같은 존재잖아. 미국 주식시장은. 그렇죠. 모든 전 세계에서 다 사는 거니까. 모든 시장, 모든 돈이 미국으로 흘러가가지고 항상 좋았는데. 최근 기사에 내가 얼핏 본 기사에서 그 노르웨이 국부펀드인가? 네. 덴마크인지 노르웨이인지 거기 그 최근에 그 미국 주식 비중을 올해만 거의 한 20% 가까이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늘렸다고. 네. 원래 예를 들면 작년에 뭐 20%였으면 자기가 투자한 비중이 주식 중에서 그럼 거의 40%까지 늘렸다고. 그거는 배를 늘린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늘렸다는
내용이 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익률이 그래서 좋았다. 그 기사가 아유, 뭐 수익률이 그래서 좋았다 이런 내용이더라고. 그래서 자본시장의 유일한 법칙 한계를 얘기하라면 돈이 들어오면 자산시장은 오르고 돈이 빠지면 자산시장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거기서 산 게 뭐냐, 빅테크 산 거예요. 매그니피션트 7인가? 매그니피션트 7. 하여튼 뭐 그런 거 샀다는 거야, 걔네들도요. 그래서 수익률도 좋았고 뭐 10 몇 %인가? 15%? 상반기 그 연금인지 노르웨이 연금인가. 하여튼 그렇게 수익이 났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네. 아니 그렇게 사대면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막 전 세계에서 막 다 미국 나스닥 가가지고 사는데 29년도 대공황 직전에 그 대단한 장이었지 않습니까? 29년 10월달 오기 전에 장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보면은 유럽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요. 미국에. 그리고 또 하나 신용 대출 투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신용도는 아직 높진 않잖아. 모르겠다. 한국은 이제 20조고 미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 미국이야 뭐 더 크겠지. 항상 뭐 미국은 그런 네, 거.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시장 볼륨 대비 신용도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게 만약에 높으면은 주의해야 되고, 그게 높지 않으면 뭐 좀 편하게 가도 되고. 근데 분명히 연초에는 그 현금 보유 비중이 최고 많았어. 그러니까 시장이 잘 간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딱 그 하반기 들어서면서 이거 뭐지? 아플싸 했던 게 60% 이상의 전문 투자자가 시장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와, 연초에 그렇게 나쁘게 보고 현금 보유 빡빡 가지고 왔던 애들이 싹 바뀌었어. 이거 뭐지? 근데 역시나 하반기는 역시나 그냥 모두가 좋게 보면 돈이 더 이상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엔비디아 얘기도 했지만 엔비디아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하는 사람 있어야 되거든요. 안 좋다고. 나쁜 얘기했다. 욕 개욕 먹었는데. 사람들 너무 좋게 봅니다. 내가 우리 말고 저쪽 미국의 미국에서? 애널리스트나 그쪽에서 돈 굴리는 사람들 네.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근데 실제로 진짜 너무 좋았어. 우리는 영향력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돈으로 우리가 뭐 후려팰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니야. 근데 내가 해보니까 걔네들 분석하는 애들 보면 진짜 분석 그 수준 보면 정말 너무 낮지 않아요? 우리 이거 영어로 바꾸면 미국에서 통할 수도 있어. 잘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에 많이 좀 그래도 근접하지 않았을까? 아니 개인적으로는 다들 사람들이 유능하기 때문에 그 좋은 시장에서 잘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 강물이 하류로 내려가는데 수영치면 하류로 수영치면 잘 가지. 역류하는 데서 수영 치는 사람 진짜 아닙니까? 우리나라 시장 완전 역류잖아. 여기는 뭐 정글인데. 진짜 험악한 시장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이 이제 계속 발목을 이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중국이 디플레를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뭐 굉장한 안간힘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안 팔리잖아요. 디플레이가 온다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다 이연 소비를 하니까 소비를 지금 당장 안 해도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격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가서 자전거 좋아하잖아. 자전거 용품 봐봐. 미친 가격이야 지금. 옛날에 하나 사던 걸로 한 5개 사. 알리는 원래 쌌으니까.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진짜 완전 미쳤어요. 네, 지금 뭐 부동산 뭐 안 좋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부동산, 자동차, 가전 뭐 해서 뭐 하여튼 뭐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는 다 지금 뭐 가격 인하를 지금 중국이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있고요. 뭐 물론 이제 저번에 계속 기사가 나왔지만 테슬라도 계속 가격 인하 중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제적으로 지금 소비 부진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가격 할인을 지금 나서곤 있지만 이런 뭐 사실 가격 할인 행사로 뭐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가 되살아날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이게 네. 뭐 소비자들이 똑똑하다고 하면 야 이거 뭐 또 기다리면 또 내릴 텐데 지금 뭐 바로 또 그런 거에 또 이렇게 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들이 이런 거에 반응을 안 한다면 진짜 디플레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소비자 물가지 생산자 물가지수는 뭐 실질적으로 거의 디플레를 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뭐 하고 있죠. 최근에 오늘도 무슨 중국 증권 규제 기관인 CSRC라는 곳에서 뭐 저번에는 뭐 자사주 매입, 뭐 거래 비용 절감 이런 조치를 좀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뭐 국가 연기금, 펀드 이런 이제 자기네들이 핸들링할 수 있는 중장기 투자자들 모아놓고 투자 좀 해라. 네. 주가를 좀 올려야지 이제 좀 자산 효과가 일어나니까요. 지금 당국에서 팔 틀어갖고 작살내놓고. 그러니까 뭐 얘네는 뭐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또 이제
오늘 아침인가 뭐 또 나온 얘기는 은행들한테도 주식 투자를 좀 늘리라고 뭐 그런 당국에서 지시를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급하긴 한데 뭐 이렇게까지 좀 근데 저거는 있는 것 같아. 얘네들이 이제 부동산으로는 뭐 안 하겠다고 확실하게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부동산으로 뭐 안 하겠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LPR 금리 내릴 때 1년 단기는 10bp 내렸습니다만 5년 진짜 실질적인 부동산 관련된 LPR 금리는 동결시켰거든요. 4.2%로.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으로 뭐 안 하겠다는 결심은 확정된 것 같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더 거품을 내려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세 가지 레드라인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은행에서 대출 줄을 다 막아놓은 거야. 너희 그러니까 대출 비율은 뭐 100% 넘어가면 너희 더 이상 대출 받지 마.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사실 법인들 중에 70% 100% 이상 그 대출 부채 비율이 있는 회사들은 부지기수잖아요. 게다가 부동산 회사들은 그걸 못하겠다는 건 아예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환경에서는 몇 개 업체들이 자빠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몇 개가 더 자빠질 겁니다. 예, 근데 그냥 냅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으로 뭐 안 하겠다는 결심을 한 거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제 주식에서 뭔가를 해보는 쪽으로 과연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는 가봐야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민간 기업들이 안 믿을 것 같거든. 그렇게 팔 비틀어 놓고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안 믿지. 학습 효과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네. 뭐 언제 또 팔을 또 비틀어서 저기 할지 모르는데 누가 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서 FDI가 지금 중국 지금 최저치로 줄어들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그거는 뭐 인도나 베트남 그 어떤 그 분할 전략이 제조 분할 전략들이 선진국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네. 하여튼 중국이 시진핑이 빨리 사라져가지고 좋은 안 된다니까 안 되는 얘기를 왜 해? 일단 그리고 네. 이제 다음 소식은 전기차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나온 기사 내용인데 네. 사실 여기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뭐 권위 있는 기사를 내는 곳이니까 뭐 일단 뭐 믿는 게 맞겠지만은 일단은 뭐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지금 뭐 거품이 지금 터지려고 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중국에서 이제 거품이 지금 터지기 시작했고 과잉 투자가 일어나가지고 중국에서 중국 전기차 과잉 투자 명백하지. 전기차 산업의 거품이 지금 꺼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그 정책을 모방한 게 미국의 뭐 IRA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국 거품 터지는 게 아마 곧 미국에서도 터져서 전기차가 이제 좀 망가질 수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뭐 미국도 전기차 재고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 뭐 가격을 지금 한 30%씩 내리고 있고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서 2배 가까운 재고량을 지금 전기차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포드도 지금 재고 때문에 전기차 생산 줄이고 있고 GM도 험머라는 전기차 재고가 100일이 넘어서 얘네들도 지금 감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이제 억지로 부양을 해서 일으킨 전기차 산업의 붕괴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런 자극적인 기사를 좀 자극적이네. 그래서 세그멘트가 줄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는 원래 발간이 되려고 했던 전기차 종류가 꽤 많았었는데 그건 줄고 있었다는 건 저도 확인은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전기차 참. 근데 원래 저거 한문은 원래 몇 개 안 만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작으니까 미국이 10%가 안 되잖아요. 지금 뭐. 네. 그 부분에서 뭐 줄은 거에 대해서 뭐 이걸 그렇게 침소봉대를 한 건지 뭐. 아니 사실은 뭐 테슬라는 잘 팔고 있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기 드디어 그 사이버 트럭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잘 팔릴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일단 이런 기사 내용이 나왔으니까 좀 면밀하게. 근데 어쨌든 작년 대비 전기차 전반적으로 세계 전기차 전반적으로의 상황은 안 좋아진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상보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지금 가격 저항을 받고 있는 것도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격 저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금리 올라간 게 제일 큰 문제였죠. 네. 이건 뭐 다른 얘기인데 2022년도에 차량 판매당 영업이익 액수를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등이 페라리고 1억 3천만 원 남겨놓는다고 하더라고요. 3억 5천짜리 팔아갖고 1억 3천 받아? 거의 네. 마진은 50%네. 한 뭐 30% 넘게 이제 뭐 남기는 거예요. 2등이 테슬라 한 대 팔아서 1,400만 원
남기는 걸로. 이게 2022년이니까 지금이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벤츠가 3등이고요. 1,000만 원 남기는 거. BMW 4등. 현대기아차는 9등 정도, 한 260만 원 정도 남기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거든요. 현대기아차는 23년도에는. 그래서 네. 230 뭐 많이 올라갔다 쳐도 뭐 한 400. 아직은 더 좀 올라가야 된다. 벤츠 뭐 1,000만 원, 뭐 BMW 800만 원이니까 현대기아차가 좀 더. 근데 딴 건 몰라도 테슬라가 2등이라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네. 1,400. 이거는 뭐냐면 다른 회사들은 전기차 만들어서 지금 적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전기차 중에 유일하게 수익이 났는데 그것도 수익의 폭이 2등이었다라는 건 10걸 중에 2등이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얘네가 생산성 혁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뭐 기가프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거는 내연기관이 좀 다른 건 몰라도 이 생산성에 대해서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 BYD도 있어요. 13위에 200만 원 남기는 걸로. 네. 얘네야 뭐 근데 정부에서 뭐 워낙 뭐 중국에서 밀어주는 거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롯데 그룹이 뭐 이래저래 자금 재무 사정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그래서 롯데 그룹이 지금 디레버리징 앞으로 좀 할 거다 이런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롯데지주 산하 협의체에서 뭐 M&A 리스크를 검토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강화하겠다. 옛날에 하기 전에 강화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사후 약반문도 아니고 무슨 머티리얼스 이런 거 막 질렀잖아. 일진 머티리얼즈 옛날에 그 22년도에 살 때 2조 7천억 주고 무슨 뭐 그때 살 때도 좀 황당했거든요, 이거. 네. 하고 지금 뭐 돈도 못 버는 회사 아무리 장기적인 플랜에서 샀다고는 하지만 이런 거 사가지고 지금 재무적으로 문제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뭐 땅이 많잖아요. 좀 기업. 부동산 기업이죠. 그래서 몇몇 기업들은 딱 부동산 기업, 한국의 10대 재벌 중에서 부동산 기업 많습니다. 네. 롯데리츠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땅 갖다 다 때려 박아서 거기다 이제 팔아서 유동화 시키겠다는 거죠. 팔아서 이제 뭐 위기야 벗어나겠죠. 저는 근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 부동산 중심의 회사들이 자꾸 리츠를 만들어서 유동화 시키는 거를 봤을 때 과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부동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게. 아니,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 요즘에 최상욱 씨 아시죠? 최상욱, 예. 최상욱 씨 다음 주에 모셔서 한번 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이분이 애널리스트 그만두더니 날라당겨. 아주 좋아요. 컨텐츠가 너무 좋아서 한번 불러서 대담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희소식이 하나. 10월 2일에 그 임시 공휴일로 정주시한다. 추석이 일주일 내내로 바뀌는. 네네. 이런 훌륭한. 뭐 하실 거예요? 추석 때? 아니요, 지금 오늘 알았기 때문에 뭘 할 건지. 나하고 자전거나 탑시다. 한 200km 자전거를 밀어줄게. 자전거를 오래 탈 수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우리 외국인들이 선물을 언제 사주느냐. 요게 사실 그렇죠. 선물을 사주면 네. 악재가 다 해소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데 추석 선물 아니고요. 지금 뭐 계속 안 사고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8월달에 어마무시한 선물을 매도를 했었죠. 네. 그리고 안 걷어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어제도 뭐 좀 사다가 좀 뭐 말다가 해가지고. 그 어제 안 사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사는지 안 사는지 보면 얘네들이 잭스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사들이면 잭스놀 때문에 와장창 팔아 나온 거구나 하는데 또 안 사들이면 또 하나 있어요. 중국 이번에 러먼드 상무장관 가잖아요. 그것도 네, 있고. 그 이슈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중국을 안 좋게 보니까 한국도 같이 좀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항상 약간 페어로 가는 경향이 있었거든. 네. 영향이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거래소는 0.73 하락해서 2,519, 코스닥은 뭐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습니다. 0.26 하락해서 899로. 이 정도면 미국에 비해서는 방어 잘했습니다. 이게 좀 오늘 2차 전지 쪽이 약간 그래도 방어를 좀 해서 네. 뭐 엔솔이라든지 이런 게 방어를 해가지고 그래도 좀 나쁘진 않았고요. 수급은 뭐 개인이 3,800억 매수했고 외국인은 1,900억, 기관이 1,700억 거래소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300억, 외국인 600억 가량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970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오염수 관련해서 일본 뭐 저 반사수에 받는 무슨 종목들이 좀 올라가지고 뭐 육고기 만들고 뭐 이런데요. 뭐 마니커나 아니면 모나미라고 데일 그 항일수혜주 뭐 이런 것도 오르고. 모나미?
예, 모나미라고 볼펜? 예, 볼펜 이제 네. 애국 소비하는 그런 종목들도 좀 올랐고 그리고 오늘 업종 보면 음식료 업종이 1% 정도, 삼양식품이 한 3% 올라서 올랐고요. 보험업종이 1%, 현대해상이 뭐 저평가다 해서 한 6% 정도, 네. 미래에셋생명이 4%, 동양생명이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섬유업종이 1%, FNF가 2% 정도 올랐습니다. 예. 철강업종이 고려아연이 한 4% 반등하면서 소폭 상승을 했고요. 오늘 반면에 서비스 업종이 2% 하락을 했습니다. 네이버가 한 7%. 어제 올린 거 싹 다 뱉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써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이 정도 돈 빅테크 진짜 10조씩 쓰는 애들에 비해서 1조 써가지고 이 정도 만들었으면 괜찮던데. 저는 대기자 명단이더라고 그것도. 뒤늦게 그래요? 해가지고. 난 바로 되던데. 대기자 명단이에요. 네. 바로 되던데. 그래서 좀 사실 좀 약하긴 하죠. 좀 대답하는 거 보면 약간 전문적인 그런 어떤 능력이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아니 바드는 아무 말 대잔치던데 네. 그래도 이 정도면 점점 발전시키면 어차피 구글 대항마가 네이버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전 세계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괜찮다. 근데 주가 측면에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 때문에 돈을 바로 벌 수가 없으니까요. 예, 좀 부담되는 밸류에이션일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오늘 가져온 소식은. 그래도 오늘 방어 잘 돼서 기분은 별로 안 나쁜 금요일입니다. 이 정도면 방어 잘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화창합니다. 주중 내내 비 왔는데 주말에는 행복한 즐거운 시간. 이제 조금 좀 덜 덥잖아. 좀 네. 시원한 것 같던데. 네, 많이 덜 더워졌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햇볕은 엄청 뜨겁습니다. 네. 햇볕은 좀 선크림 꼭 바르시죠. 안 그러면 기미주근깨 올라와서. 네네네. 예. 자, 전 뺄 수도 있는 거지. 기미주근깨가 올라. 전 빼다가 구멍 난 사람도 있어. 빵꾸 나서. 그래서 그거 투자 안 했더니 그 종목이 2배나 넘게 갔어. 이런 연병한 그런 일도 있는 거죠. 네. 실생활에서 투자를 너무 현장주의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빠지는 우리이기도 하죠. 그만하시죠 이제. 네, 감사합니다. 안녕.